무지하게 바쁩니다. 네, 잘 보냈습니다. 네. 하여튼 건강들 잘 챙기시고, 오늘 우리 수요일 성북 힐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 대표님. 네. 원장님은 뭐, 한 주간 컴퓨터나 스마트폰, 인터넷 뭐 만져보신 게 있나요? 뭐, 특별하게 다른 거는 다뤄본 적이, 기억나는 게 없으시죠? 예. 일과가 바쁘셔가지고. 남들 하는 거 보면서 욕심난 것도 없으셨어요? 예, 이번에는 뭐, 진짜 너무 바빴어. 예. 그래가지고, 따로 뭐 할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그러셨구나. 정병원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한 주간? 선생님처럼 시까지는 작성해서 올려봤습니다. 아, 시는 써보셨어요? 예, 예,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뭐, 제 타임라인에 좀 글씨가 길어졌다는 거? 예. 지금 느낌은 그 정도? 예, 그러시구나. 그게, 뭐 써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쓴 거 그냥 올리셨어요? 아니면 조금 손을 보셨어요? 약간 수정은 했습니다. 읽어보고요. 그러시죠.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뭐가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하루 이틀 하다가 계속 해보니까, 결국은 처음에 이제 방향이나 기초 자료도 제가 던져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준 거를 또 그냥 이렇게 쓰기가 그게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어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감성이 좀 다르니까 손을 대게 되더라고요. 제 경우는. 그런 시간 자체를 갖는 게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면 예. 영민님은 기억하실 텐데 처음 제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원래 매일같이 시를 썼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이제 먹고 산다는 핑계로 시 쓰는 거를 다 거의 잊어버리고 지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AI 도움 받아갖고 이게 시작을 하게 되니까 이 느낌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거예요. 게다가 한 번씩 썼던 게 요게 차곡차곡 지금 꽤 쌓였거든요. 지금 몇 편 올리셨죠? 다 세보셨나요? 예, 한 5편 정도? 5편 정도. 예. 예, 그럼 벌써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보니까 오늘 저기는 겨울을 거부한 달래.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올리셨네요. 예, 그렇게 하고, 안 이건 이제 다른 글 읽는 날이고,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 제 경우는 요거를 전부 스레드 있잖아요. 스레드는 쓰세요? 안 쓰세요? 그건 안 써봤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인스타처럼. 근데 이렇게, 날마다 하나씩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꽤 돼요, 지금. 예. 이대로 가다가는 연말이면 시집이 나오겠어요. 예. 여지님도 그 들어오시니. 경우는 예. 어떤 제가 글을 써도 좀 딱딱한 글씨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유머스럽고 즐거운 얘기로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조금 많이 우스갯소리 그런 것이 좀 들어가고 좀 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진짜 마음을 먹는다 그래갖고 바로 이렇게 문장 투가 바뀌거나 내용이 마음대로 되는 게 원래 아니잖아요. 사람이 할 때는. 예, 근데 얘는 바로바로 적응을 해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외에는 혹시 뭐 또 궁금하거나 이렇게 전해주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글쎄요. 아직은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또 중간에 예. 생각나면 이야기 주세요. 예. 유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히 네. 계시죠? 네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집까지는 얼마나 남으셨어요? 한 20분이요. 예. 그 전에 끝내야지. 예. 혹시,
컴퓨터나 스마트폰, 인터넷 쓰시면서, 좀 느끼신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궁금한 거? 예, 있으실까요? 아, 저 요새 우리 대표님의 행보에 엄청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요? 제가 무슨 네. 행보가, 뭐 별난 게 있어가지고. 저 아니, 특별할 게 없는데. 특별한 게 없으세요? 아이고, 네. 강의며, 마케팅이며, 이제는, 모시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거기서 안 나오시는 것도 신기하시지만, 어쨌든, 저요? 네, 저는 여기 처박혀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역할이 상당히 기대되고요. 많은 네. 분들이 잘 하셔서 좋은 사업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냥, 이제 좀 얌전히 지내려고. 내용들을 이렇게 날마다 쭉 이렇게 올리시는 거에서는 변화 없으세요? 보니까 아, 이거 시가 있던데, 마음의 등불 요거는, 네. 이거는 직접 쓰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그거 다 뭐지? 우리 대표님이 하라는 대로 그 시 한 거예요. 한번 해보신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맞는 그림을 네, 아직까지 공부를 못 해서요. 그 네, 그림은 하고 싶고, 저는 대표님의 음악 있잖아요. 네, 네. 네. 개인적으로 그 음악의 취향이 진짜 맞는지 정말 궁금해요. 어? 그거 AI의 취향이시죠? 지금 제 취향을 찾느라고 이거저거 시도를 해보는 중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예, 너무 예. 편성돼 있는 것 같아서 방향을 그래요? 정하신 건가 해서. 그러면 조금 성향이 있나 보네요. 예. 그, 아, 저도 몇 가지 해보니까 느낌이 저는 좀, 클래식도 해보고, 가사 없는 클래식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샹송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팝 쪽이랑, 그 다음에 락 쪽 한 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건드려 봤는데, 지금까지 네, 해본 느낌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영미님은 가사 있는 게 좋다 그러는데, 저는 네, 가사 없는, 그리고 재즈풍이 제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언어적인 거 이런 부분 쪽에 조금 피로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할 때, 여기 이제 잠깐 보면, 어, 저는 유디오를 이제 주로 쓰는데, 유디오에서 여기 이제 크리에이트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상단 왼쪽에 이 자리에서 좀 전에 그 풍을 선택할 때는 여기 있는 이 부분 하단에가 여기가 이제 풍을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네, 까매가지고 지금 보기가 불편하실 텐데 여기에 락,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팝, 재즈, 클래시컬,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래가 딱 이게 있어요. 그럼 이 중에 골라주는데 가만 보니까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재즈나 스무스 재즈 요쪽으로 선택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도 여기 32초짜리는 조금 짧아서 너무 짧아서 좀 분위기가 안 나고 분위기 잡을만 하면 끝나길래 요 앞에 게 사실 포인트는 2배로 깎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요 앞에 거를 이제 쓰게 되더라고요. 2분 10초짜리. 예, 그래서 요걸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면서 요 아래 부분인데, 가사 부분은, 그래서 맨 앞에는 가사가 있는 거, 그리고 요거는 알아서, 그리고 마지막 거는 이제 가사 없이. 근데, 저는 자꾸 요쪽으로 손이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간 성향이 점점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어쩌겠어요. 저 좋으면 그냥 그대로 가야지. 사실 다른 분들을 의식하면서 하는 건 아니어갖고, 예, 그래서 대략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시만 쓰시는 게 아니라 음악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 하시는 건가요? 예. 근데, 원장님이 만드시면 음악이 어떨까 궁금해요. 진짜. 원장님은 음악은 어느 쪽이세요? 저요? 찬송가. 한속가? 일관성이 있으시구나. 예, 그렇구나. 그것도 아마 안에서
그 지정하면 지정한 대로 그 풍으로 해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쪽 풍으로는 저는 안 해보긴 했는데, 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할 때 여기 상단에서 간단한 키워드로만 저는 주지 않고 요 자리에다가 그 전날 감사일지 썼다든가 전날 있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시를 썼던 거 있죠. 곧바로 안 줘요. 그 내용을 곧바로 주면 좀 약간 딱딱할 것 같아서 그거를 클로드에다가 시를 써달라고 한 거, 아까 그 정병원 대표님하고 이야기 한참 했던 거, 예, 그렇게 시로 쓴 다음에 그 시를 요 뒤에다가 첨부를 해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매일 나오는 내용이 곡이 가사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요런 게 약간 그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가사에는 확실히 반영되는 게 느껴지고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게 전부 만들어진 거거든요.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보면 가사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거 요거는 보면은 제가 전날 그 살았던 그 내용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야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 산 거랑 관련이 없는 거를 그냥 생성된 게 듣기 좋다고 자꾸 받아서 듣다 보면 그러면 그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지 만드는 거 묵상할 때도 묵상 초안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라든가 그 다음에 곡을 얻을 때 요때도 그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곡은 따로 모으진 않았는데 여기 유디오 사이트 안에가 이렇게 좀 전에 보신 대로 누적이 쭉 돼가고 있고 은근히 많이 쌓였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루에 2곡씩 쌓이거든요. 만들면 하나씩 안 만들고 2개씩 꼭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쌓였고 그리고 이제 그때 보신 대로 인스타그램 쪽에는 만든 거 이미지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가고 그리고 스레드 쪽에는 시화식으로 해가지고 이미지는 이미지 첨부하고 그 다음에 매일 나온 시를 이렇게 첨부해가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때 보신 대로 블로그에 큐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묵상한 내용들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책 한 권씩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뭐랄까 연습도 되고 그죠? 예, 몸에 적응도 되고 그 다음에 해놓은 게 조금 뿌듯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결과물도 좀 되겠다. 그리고 잃어버리고 사실 한 15년 정도 산 것 같아요. 15년에서 한 20년? 그 정도를 시, 음악, 그림 이런 쪽들하고 좀 멀어져서 그냥 사느라고 좀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되찾는데 사실 그거 맘먹고 하려면 일이 크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AI 쪽을 쓰게 되니까 사실 아침에 이 작업들을 다 마치는 데까지 30분 정도 걸려요, 보통 시간이. 근데 30분이면 그날 그림 하나, 시 하나, 음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구성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좀 이제 제가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만 그러면 시를 거기다가 넣으면 음악이 만들어져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거를 조금 제가 그대로 흉내만 한번 내볼게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 그렇게 하면 사실 이렇게 클로드를 먼저 가요. 제가 클로드에 가서 여기 클로드에다는 클로드가 이걸 쓰다 보면 이미지를 한꺼번에 몇 개가 지나면 지금 한 3개 정도 지나고 그러면 요 채팅방을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채팅방을 새로 개설을 해야 돼요. 어쨌건 이미지 첨부를 해요. 이미지를 여기 아래에 있는 요 단추 눌러가지고 사진이나 파일 같은 거 요거 첨부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요거 클립 모양 눌러가지고 이미지 첨부를 해요. 요 이미지는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에서 가져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갖고 오고 그러면서 여기다 써준 글씨는 이런 식으로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예, 요 말만 덧붙이는 거예요. 요 말만. 이번 이미지를 참고해서 그 다음에 오디에서 아래와 같은 하루를 살아낸 시인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투로 내면적 은유가 강한 시를
한 편 써줘. 사실 쓴 말은 이 말밖에 없어요. 그 대신 아래 있는데 요 내용은 전날에 그 감사일지 내용 있잖아요. 날마다 10개씩 올리는 거. 그걸 그냥 첨부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첨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한 줄을 딱 써주고 사이에다 대시 3개로 구분해주고 요렇게 했더니 아래에 있는 게 요렇게 이제 시를 얘가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시를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올려놓은 거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어투나 뭐 그 다음에 안에서 쓰는 게 어떤 건 조금 제 입장에서는 억지스러운 면도 있고 왜냐하면 얘가 제 삶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다듬는 작업이 한 5분, 7분? 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를. 예, 그걸 다듬어서 이제 제가 쓰는 거 여기 아래쪽에다가 여기다 이제 덧붙이게 되는 거고 요걸 또 복사를 해요. 다시. 요렇게 복사를 해요. 복사한 거를 UDO에서 여기에서 요 부분, 요 맨 위쪽, 이 메뉴 나오려면 여기 왼쪽에 두 번째 있는 크리에이트 눌러야 돼요. 예, 요거 누르고 여기에서 저는 먼저 풍을 선택을 해요. 풍. 어떤 풍으로 할 건가?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를 들어 재즈를 한다 그러면 재즈를 한번 누르잖아요. 그러면 요 메뉴를 잘 보시면 재즈 안에서 또다시 상세 메뉴가 또 나와 있는데 요걸 잘 보시면 재즈를 눌렀더니 요 아래 상세하게 떠나오지 않아요. 여기 스윙이 나오고 이지 리스닝 그 다음에 보컬 재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싹 해서 이렇게 아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부 타입을 한번 더 정해주는 거예요. 소울인지 아니면 그냥 펀한 타입인지 아니면 빅밴드가 뒤에 있는 타입인지 이런 걸 골라주는 거죠. 골라주면 이렇게 위에 단어가 들어갔죠. 단어가 들어갔을 때 요 뒤에다 시를 그냥 붙여 넣어주는 거예요. 붙여 넣기를 하고 근데 이 정도 공들인 거는 요거 32초짜리는 이건 아깝고 요건 아깝고 요 앞에 있는 2분 10초짜리 요걸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빨간 버튼을 눌렀던 거예요. 크리에이트 요 버튼을. 예. 근데 요거 할 때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아래 있는 거에서 가사가 필요하면 앞에 거 가사 빼고 곡만 듣기를 원할 때는 맨 뒤에 거 이런 식으로 골라주는 거죠. 요 화면 안에서 그냥 바로 작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근데 진짜 간단한 건데 맨 처음 할 때는 저도 시행착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를 넣어도 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요구사 제가 오늘 올렸던 글 자체를 그냥 그대로 카피해도 넣어도 되는 거죠? 예 문제 없어요. 네. 예 그렇게 해갖고 넣으면 그것과 관련된 곡을 써주는 거니까. 지금 만들고 있네요. 네네. 그렇게 은근히 시간 걸려요. 그거 그러게. 제 경우는 한 2, 3분 네.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2, 3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거 아까 시 같은 것도 다시 손을 본다든가 네. 그 다음에 요것 중에서 또 들어야 되거든요. 두 곡 중에 그 댓글로 달 때 마음에 드는 곡을 저는 먼저 복사해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마음에 좀 덜 드는 거는 그 밑에 이제 그냥 덧글로 댓글이 아니라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제가 제 거 보시면은 예,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일단 들어보고 그거 판단을 합니다. 지금 두 개가 만들어지고 있네. 네네. 네.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네. 이거 하는 거는 쉽네. 쉬워요. 네. 오늘도 네. 아까 5시부터 네. 유명정 대표님이랑 같이 그 9day 쪽 그 IR 자료 있잖아요. 네. 이제 투자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 자료 만드는데 중간에 막힐 때마다 그 막히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할 때마다 상세 질문 더하고 자료를 더해가지고 AI한테 물어봐 가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면서 유명정 대표님은 실제 수정 작업이라든가 이거를 다 직접 하시니까 그때 이제 이쪽에서 제가 보조해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작업이 진짜 빠르더라고요. 한 1시간 반 작업했는데 꽤나 정리가 됐어요. 예, 그래서 AI를 그냥 이건 뭐 하지? 채팅하는 건가? 뭐 요렇게 말고 실무에서나 뭐든지 필요할 때마다 오히려 약간 요즘 느낌은 그래요. 제가 뭘 하는데 AI를 굳이 안 써야 될 부분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우리 거
요거 슬라이드 이거 만들 때도 그랬잖아요. 일부러 찾는 거예요. 뭔 일을 하면 요거 이제 파워포인트 만드는 그거였잖아요. 예, 근데 요것도 AI 가지고 이거 하는 거 있나? 그러고 이제 찾으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중에 여러 개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저한테 맞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면 똑같이 AI를 써서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들을 제안을 여러 개 받은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건 참고만 하고 그쪽에서 주는 의견은 제가 이제 직접 써보면서 제 상황하고 맞는 거를 추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찾아냈고 그 다음에 그 잊어버리고 지냈던 거였는데 우리 마인드맵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마인드맵 만드는 거를 보통 이렇게 그냥 쓸 때는 제가 현장에서 쓰기는 이걸 많이 써요. 그 코글을. 근데 코글이 이게 유일하게 공개하는 마인드맵이면 무제한으로 계속해서 만들 수 있게 하는 옵션을 가진 그런 쪽이어서 너무 좋거든요. 특히나 교육 현장에서는 그리고 사실 그 마인드맵에서 상호 참조 어느 노드에서 어느 노드 쪽으로 연결하고 막 이런 복잡한 기능은 그거는 많이 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기본 기능만 갖고 쓰기에는 이게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근데 얘가 AI에서 생성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풀까 하다가 사실 제가 요거는 쓰고 있었어요. 원래는 이건 엑스마인드라고 하는 도구인데 엑스마인드는 겉으로는 지금 몇 개 안 만든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숨은 옵션이 있어요. 요것도 무료로 쓸 때 옵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숨은 옵션이 상단 왼쪽에 자기 이름 누르고 들어가면 그 안에가 이렇게 어카운트 세팅이라고 있어요. 얘가 전에는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요 어카운트 세팅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가 익스터널 스토리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만드는 거는 제한이 엄격하게 돼 있어요. 무료로는 많이 못 만들어요. 근데 이 익스터널 스토리지를 쓰게 되면 여기에가 이렇게 그 드롭박스하고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를 쓸 수 있도록 옵션이 돼 있어요. 근데 얘를 쓸 때는 제한이 거의 없어요. 그냥 막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대신 기능적으로는 좀 또 제한되는 게 일부 있어요. 아예 공개되어 있진 않은데 근데 이렇게 해서 안에서 얼마든지 저는 만들어서 쓰거든요. 지금 이게 다 마인드맵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근데 요 옵션 중에 아까 이제 이야기 드린 대로 이 기본 기능에서 만들 때 여기 보면 요 버튼이 생긴 거예요. 상단 오른쪽에 코파일럿이라고.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AI한테 마인드맵을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방향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성용 보정 속옷 관련된 거를 이런 업체들 다니면서 이런 범위의 일들을 하는데 그럴 때 내가 고려해야 될 사항하고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조언들을 마인드맵으로 만들어줘.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를 마인드맵으로 다 그려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그게 이 엑스마인드예요. 그래서 엑스마인드 요거를 쓰시면 좋은데 이런 걸 찾는 과정이 아까 말한 그런 거예요. 그걸 찾는 것도 뭘로 찾아요? AI로 찾아요. 그때 제가 쓰는 거, 예, 그게, 젠스파크라고 하는 요 도구예요. 젠스파크라고 하는 요 도구를 써가지고, 찾아요. 요런 거를 하고 싶은데, 이때 쓰는 방법론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도구가 있으면 알려줘. 그러면 완전 총정리를 해줘요. 이 젠스파크라는 AI가. 그러면 그걸 참고해가지고 제가 작업을 일단 하고 근데 얘는 이렇게 작업을 하면 내가 했던 이력이 안 남아요. 아예 안 남진 않고 나한테 답해줬던 그 내용을 갖는 게 아니라 여기 메뉴에 오른쪽에 메뉴에 기록이라는 자리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내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만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 찾아요, 자료를.
그러니까 지금 시점의 의견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정이 바뀌었다라는 가정을 하고 얘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얘 있잖아요. 퍼플렉시티 얘보다 한 단계 더 나간 느낌? 예, 그래서 퍼플렉시티도 도움이 참 많이 되는데 얘는 좀 단순 검색에 가까운 거를 제가 이걸 쓴다면 아까 젠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퍼플렉시티하고 젠스파크 요즘 보면 제가 쓰는 도구들만 전부 저기 해도 조금 머리 아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아까 시 쓰고 사진 하고 음악 만들고 이런 식으로 도구 찾다 보니까 프레젠테이션 파일 만들 때도 전용 도구가 있고 마인드맵 만들 때도 전용 도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경우는 이렇게 늘어나는 걸 일반인이 쓰시기에는 일반 PC 쓰던 방식으로 쓰던 분은 머릿속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쉬운 게 저는 단축키를 원래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단축키를 할당에 쓰니까 그냥 저는 이게 다 합쳐서 프로그램 하나 쓰는 느낌으로 저는 써요. 근데 제 방식은 사실 선생님들한테 권해드리진 못하겠고 제가 권하는 방법 두 가지가 하나는 북마크 있죠. 여기 상단에 있는 거. 요 북마크를 잘 쓰시라는 거. 북마크에 잘 모아놓고 쓰시면 그럼 외울 필요도 없고 필요할 때 꾹꾹 눌러서 쓰면 되니까 진짜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마크를 진짜 열심히 쓰셔야 돼요. AI가 발전할수록 북마크를 잘 쓰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고 근데 북마크조차도 나 부담스럽다 그리고 그렇게 신경 쓰고 살고 싶지 않아. 그런 분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V코리아 여기에 요 중간 메뉴 있죠. 요 중간 메뉴에다가 젠스파크부터 시작해서 젠스파크, 퍼플렉시티부터 시작해서 여기 제일 나중에 이번에 슬라이드 만드는 마크 슬라이드까지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우리 vkorea.kr 이거는 아무 데서나 타이핑 금방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걸 북마크 해 놓으셔도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서 쓰시는 거 요렇게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요렇게 쓰시거나 선생님들한테 맞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북마크를 만들어 쓰시거나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일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늦게 어디 왔습니다. 있어요? 예, 금방 서울서 숙소로 내려왔어요. 이제 막 도착하셨어요? 예. 예. 폰으로 하시네요?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는 거 보니까. 지금 이거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도 가로로 돌려주셔서 다행이에요. 폰으로 하는 분들이 대부분 세로로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아쉬움이 좀 많은데. 그래도. 저는 한눈 가닥이 있으셔가지고. 예, 해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네. 그래서, 요렇게, 폰에서도 제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폰에 있는 거, 하단 왼쪽에 보시면 AI라는 폴더 자체가 따로 돼 있죠. 보이시죠? 요거요. 예, 하단.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2페이지짜리로 해서 제가 폰에서 자주 쓰는 것들이 이렇게 아예 딱 세팅이 딱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안에서 작업들을 이렇게 폰에는 이 폴더 꼭 만들어 놓으세요.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폰에 AI 폴더 따로 안 돼 있다. 원장님하고 유지인님 꼭 하세요. 예, 이거 폴더로 해고 따로 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지 서비스가 지금 계속 나오는 데다가 그 다음에 여러 서비스가 있을 때 나는 쓰는 것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범위가 확 줄어들어요. 근데 또 설치는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 요 M 목록에서는 이거 찾아서 못 써요. 이게 AI 서비스가 워낙 여러 개고 그 다음에 언제 뭐 했는지 이거 어떻게 신경을 써요. 그러니 안 쓰고 말지. 그죠? 예, 그래서 요렇게 첫 화면에 이렇게 폴더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 다 담아놓고 저는 이걸 왜 또 쓰냐 하면 쓰다가 긴급하거나 자주 쓰는 거를 순서를 바꿔놔요. 그러니까
지금 하단 오른쪽에 AI와 함께하는 의정활동 더하기라는 게 여기 하단 오른쪽에 있죠. 이게 최근에 그 AI 관련해서 제가 이제 교육했던 그거 파일이니까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젠스파크가 바로 앞에 있죠. 그리고 그 앞에가 퍼플렉시티 지금 있잖아요. 예, 요런 것처럼 제가 즐겨 쓰는 거, 이게 엄지손가락에 이제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쓰니까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가까운 대로 이렇게 순서를 잡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A.written 이런 거 쓰고, 폰에서 쓸 때는 오히려 챗GPT를 제가 많이 안 써요. 챗GPT하고 클로드를. 왜 그럴까요? 폰에서 쓸 때는 이 하단에 있는 홈 버튼이 있잖아요. 여기가 제미나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그 구글 어시스턴트가 있었는데 홈 버튼을 꾹 누르면, 제미나이를 설치를 하면 하단에 홈 버튼을 꾹 누르면 요렇게 뜨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예, 지금 이제 저는 안 되죠. 왜 이게 안 되냐면 지금 요 화면을 중계를 하고 있어가지고 안 되는데,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면 여기서 직접 쓰니까 이게 훨씬 편하니까 여기에서 비슷한 성능으로 사용하는 챗GPT하고 클로드를 제가 덜 쓰게 되는 거예요. 폰에서는. 예, 그래서 이쪽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I 관련된 거 이야기로 좀 흘러갔네요. 또 다른 거 궁금한 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최 매니저님은 어떻게 그 컴퓨터 문제 잘 해결되셨어요? 마이크 꺼진 거 이야기할까요? 말까요? 계속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즘 네. 미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네. 파워가 안 됐다가 네.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데 잘 못 찾고 있네요. 아, 그래요. 이게 뭐 오래되면 이제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병원도 자꾸 하나 둘 다니게 되고 약도 한 종류씩 늘어나고 지금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그 영민님 말을 잘 들어야지 지금 요즘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까 유디오 자, 저기 뭐 했는 김상일 거 교수님은 어떻게 쓰시면서 한 주간 뭐 새롭게 배운 거라든가 알게 된 거, 또는 이제 그 알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이야기 한번 해봐 주세요. 우리 다 같이 말하지 말자고요. 마이크 꺼져 있는 거. 예,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아니, 저 진짜 데이터베이스에 저도 관심이 없어졌는데 또 느닷없이 한 20몇 년 전에 만든 그 데이터베이스 우리 작업 일지가 아직까지도 그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아직도 써요? 참. 왜냐하면 그게 너무 편하게 돼 있어요. 그 네. 입력도 한 서너 개만 입력하면 되고 원하는 거 다 나오고 그러는데 네. 이제 윈도우가 이제 윈도우 11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된다고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달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네요. 그래서 나도 못 온다. 네, 그렇게 일단은 대답을 했는데 네. 뭐 안 되는 거죠? 그 손 띄었죠. 네? 저는 모르는 걸로 이제. 그때 저는 그 저기 원 소스 폴더 자체가 저한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원래 그 소스 들어있는 그 폴더가 있으면, 예, 그 파일들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벌써 20년이 20년이 넘었죠. 그 그쵸. 프로 그게 언제냐면 그게 도스에서 윈도우로 원래 도스로 했을 때 그 폭스베이스로 하다가 윈도우가 되면서 폭스프로로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짠 거거든요. 아 근데 네. 그게 하여튼 너무 좋은 거예요. 어쨌든 내가 봐도 그런 기가 막힌 프로그램은 없는데 그 당시에 그 만들었던 그 이 소스는 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없다고 그러시지. 소스는 그때 그 압축 프로라는 그거죠. 네? 소스가 그 압축 풀어가지고 이제 화면 만드는 데서 프로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안에 폴더 열어봤을 때 폴더 네. 안에
그 PRG라는 게 있어야 돼요. PRG. 확장자 PRG. 그거 다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그러면 있어요. 그거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내주세요. 오랜만에 구경 좀 하게요. 네, 구경을 하시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아까 저기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때 노션이라는 걸 한번 얘기를 했죠. 근데 내가 그쵸. 그때 예. 그래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관심이 이제 그때는 이제 없어가지고 이제 흘러가 버렸는데 또 이쪽에서 이렇게 또 애원을 하니까 갑자기 나도 그 데이터베이스가 관심이 생기네요. 그래가지고 네. 언젠가 다시 한번 그 노션은 뭐 이렇게 구글인가 뭐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한번 예. 기회 있으면 한번 그것도 좀 공부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예. 근데 노션이 화면 공유를 조금만 해서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예. 예, 예. 예. 전체 화면 공유. 예. 참 옛날부터 같이 이러다 보니까 희한한 거 좀 못 알아듣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요게 이제 그 노션 적인데, 예, 근데 노션에서 작업할 때,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게 지금 우리 그 일주일에 2번씩 발행하는 초성 퀴즈 있잖아요. 예, 그거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초성 퀴즈가 겉으로 보면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초성이 뭐가 쓰였고 정답은 뭐고 발행일 그다음에 힌트 글 그리고 정식 발행한 글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게 한쪽에는 가나다 순으로 돼 있고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누르면 같은 데이터인데 일자별로 해가지고 자료가 이렇게 정리되는 거 이런 식으로 왠지 그냥 모양새가 친숙하지 않으세요, 그죠? 예. 대략이래요. 그리고, 필요한 거 하이퍼링크도 이렇게 상단에 걸어 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엑셀이라든가 구글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이제, 옛날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랑 구조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작성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 그리고 요 안에다가 긴 건 아니지만 짧은 프로그램 코드도 짤막짤막하게 집어넣어갖고 관리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해보셨으면 하기는 하는데 얘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항공사에다는 못 써요. 왜냐하면 항공사는 그 부품 개수가 그렇게 요게 다룰 수 있는 게 개수가 적어요. 좀 레코드 개수가.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특히나 부품 개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누적이 되잖아요. 데이터가 교환 이력이라든가 뭐 이런 게 시리얼 넘버별 해가지고 쫙 누적이 되니까 얘로는 감당하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지간한 작은 이런 사업체 이런 데서 하기에는 그건 감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션은 그런 용도로 쓰시면 좋아요. 이런 용도까지는 좋은데 항공사에는 좀 부담스럽다. 거기 쓰실 때는 이제 MySQL이라는 게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필요하면 나중에 뭐 공부하신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해보시자고요. 우리도 자료가 커질 일들이 다 각각들 좀 요소들이 있거든요. 저도 다시 요즘 관심 갖는 게 아까 굿 AI랑 AI 관련된 KSNS 요쪽 관련된 거 지금 새로 일하려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 다시 관심을 좀 가져야 돼가지고 요즘은 또 몽고DB 그 계열로 해가지고 요즘 다시 뒤져보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요거는 공부 또 하시기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좋은 네. 저기 있으면 공부 한번 같이 하는 걸 옛날 내가 그거 한다고 또 새벽 5시까지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자, 그리고 지금 전체 진행 현황들 이렇게 보시면 오늘 들어오신 게 최은주 매니저님 그리고 유지 대표님, 강영민님, 정병원님, 공원장님 김상일님만 출첵이 안 돼 있었구나.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 들어오신 거 맞죠? 예. 그래서
모릅니다. 자, 이렇게는 그 유튜브 채널은 운영 안 하고 계세요? 김상일님은? 안 합니다. 안 하세요? 연습 몇번 하다가 할 것이 예. 없어가지고. 할 거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오늘부터 시간 나실 때마다 제일 먼저 하실 게 뭐냐면, 유튜브가 일반인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그게 뭐냐면, 폰에 있는 동영상 있죠? 폰에 있는 예, 모든 예. 동영상은, 폰에 있는 모든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다. 이게 철칙이에요. 지금은. 폰에 있는 모든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린다. 왜냐하면 이 폰 어느 날인가 망가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면 분실되면? 근데 또 망가지고 분실될 거 걱정해서 옛날 분들 특히 특징이 뭐냐면 이제는 필름값도 안 들고 이거 현상료도 안 드는데도 사진 찍는데 옛날 분들이 되게 그 인색한 거 아세요? 이게 훈련이 돼갖고 습관이 완전히 바뀐 분들은 잘 찍으세요. 공 원장님 같은 분은 자동으로 아마 어마어마하게 찍으실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하시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옛날 분들이 이걸로 사진을 많이 안 찍어요. 생각보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옛날 필름값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상료 거기 걸리는 이게 몸에 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찍으시는 거예요. 애들은 어마어마하게 찍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그냥 그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없으니까 애들은 자기 셀카만 몇백 장씩 흔해요. 폰 안에. 다들 그러고 살아요. 근데 좀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동영상을 마음껏 찍을 수 있으려면 동영상만큼은 용량 차지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되거든요. 폰에서도. 폰이 용량이 크지만. 근데 요거를 유튜브로 전부 제껴 놓으면 그러면 동영상 찍는 거를 진짜 배터리 문제만 없으면 어마어마하게 찍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해드리는 거는 폰에 들어오는 모든 영상은 마음껏 찍으시고 하루 종일 마음껏 찍으시고 찍은 거는 전부 다 유튜브에 올린다. 그런데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아세요? 유튜브에다 올리면 이게 공개되는 줄 아세요. 근데 실제는 공개되지 않는다. 올릴 때 옵션 자체 있잖아요. 그 안에가 비공개가 기본으로 원래 돼 있어요. 그거를 본인이 체크를 확인만 한번 해주시면 돼요. 올리실 때. 예. 그래서 영상들 쭉 보면 이렇게 제 거 채널로 가고 채널에서 스튜디오 가보면 컨텐츠 이렇게 지금 다 공개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가. 그죠? 공개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CTMS 동맹하고 이거 한 거랑 요 주간 미팅 한 거 보면 비공개로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요 영상들. 예, 그러니까 보입니다. 비공개로 세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완전히 저장소로 쓸 수 있는데 이런 서비스가 전 지구적으로 유튜브밖에 없어요. 동영상을 무제한 올릴 수 있는 서비스. 그러면서도 비공개로 해가지고 해도 괜찮은 서비스가 유튜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철저하게 써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동영상을 풍성하게 쓰세요. 특히나 지금 저기 고궁 쪽에서 안내도 하시고 또 바깥 활동하는 거 움직이는 것도 아직은 충분히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예. 밖에서 많이 찍어 놓으시고 예, 그리고 이쪽 쓰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옵션만 뭘 바꾸면 돼요? 들어가서 이렇게 비공개돼 있던 거를 내가 이거 굳이 비공개할 필요 없는데 싶은 것만 공개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2단계예요. 1단계는 폰으로 마음껏 찍어서 전부 유튜브에 올리고 비공개로 일단 설정한다.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이제 여유 있을 때마다 그 중에 공개해서 내가 감당 안 되는 거가 아니면 공개로 바꾸는 작업이 있잖아요. 이게 2단계예요. 이게 2단계. 그리고 3단계가 뭐냐면 이 재생 목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생 목록. 영상마다 들어가면 그러면 이렇게 내 채널 가면 영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영상이 있으면 영상 하단에 이렇게 저장이라고 자 여기 저장 버튼이 있죠. 이렇게 저장 버튼을 누르고 이거를 내가 이거 분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분류가 필요하면 요 더하기 눌러갖고 분류를 새로 만들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분류를 여기다 넣었는데 이게 라디오 버튼이 아니라 체크박스잖아요. 무슨 차이예요? 라디오 버튼은 여러 개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는데 체크박스는 여러 개를 고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상은 하나인데, 영상은 똑같이 하나인데 이거를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 내가 지금 아까 그 최윤준 매니저님이 예를 들어서 영상 하나만, 제품 하나하나마다 다 찍어 놓으신 게 있다면, 사용법이라든가 사용 설명을 찍어 놓으신 게 있다면 요거를 가지고 상품 목록을 만들 수도 있고, 요걸 그 다음에 또 다른 용도로 해갖고 이번 달에 들어온 것에 영상들 목록, 새로 취급하는 영상 목록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군데 소속을 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계가 재생 목록이에요. 3단계가 재생 목록. 1단계가 폰으로 영상 많이 찍는다. 그리고 찍은 거는 죄다. 유튜브에 올리고 비공개 처리한다. 2번이 비공개했던 것 중에서 감당 가능한 건 전부 공개로 바꾼다. 3번째가 바로 이렇게 해서 재생 목록으로 변경한다. 네 번째가 내 홈 있잖아요. 이렇게 내 채널 홈페이지로 가면 여기에가 요게 있어요. 채널 맞춤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서 설정하면 지금 여기 아래 보시는 대로 실무 AI 활용해가지고 강영미 실장님이 한 거 다 모여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MVP 소셜미디어, 소셜 서포터즈 교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성북 힐링, 요건 여기에 모여 있는데 여기 보면 일주일 전 거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정리정돈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얘를 하는 게 여기 있는 채널 맞춤 설정이에요. 그럼 채널 맞춤 설정에 들어가갖고 만들어놨던 재생 목록을 배치만 해주는 거예요. 만들어놨던 재생 목록을 여기에다가 배치 작업을 싹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갖고 이제 요렇게 요 배치 작업, 그러면 홈페이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폰에서 먼저 많이 찍고 자유롭게 찍고 그 영상을 유튜브 올리고 그걸 가지고 내 채널을 운영한다. 이 개념을 안 갖고 있고 마치 유튜브 채널을 무슨 장사꾼처럼 방향을 다 정한 다음에 그거에 기획을 맞춰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고 그거는 내가 정말 시간이 많고 딴 목적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채널은 내 색깔이 잘 안 나요. 내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 채널이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마음껏 찍고 그중에 감당 가능한 걸 열고 재생 목록 만들어서 그거를 배치하는 것만으로 채널 운영을 하면 힘들 거 하나 없고 그 다음에 블로그보다 더 훌륭하게 엄청난 데이터를 가진 내 채널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은 스마트폰을 쓰는 현대인이면 그냥 당연히 갖고 계시고 당연히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폰이 없어지거나 망가져도 얼마든지 뭐 감당이 되는 거죠. 좋죠?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마음껏 찍을 수 있어. 그거 갖다 다 저장해 놓을 수 있으니까 안전해. 백업도 되고 채널도 내 색깔이 운영되는 거 그거를 갖다가 공짜로 다 만들어갖고 채널을 전 세계에서 이거 할 수 있고 아는 사람들한테 영상들 마음껏 전해줄 수 있어. 이게 되니까 폰에 영상 찍어 놓은 거 다른 분들한테 전달할 때 카톡 같은 데다 영상 그냥 올리는 거 엄청 민폐인 거 아시죠? 보는 분이 다운로드를 안 하면 못 봐요. 전체 다운로드를 안 하면. 그죠? 그리고 원하는 지점으로 바로바로 옮겨갖고 이렇게 착착 보고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다음 사람으로 전달도 못 해요. 그러니까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방금 이 방식으로 하면 주소만 딱딱 전달하면 되니까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영상은 보는 방법이 약간 다를 때도 있지만 유튜브 영상은 보는 방법이 다 똑같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전달하고 보고 할 때도 너무 이득이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일 교수님 다음 주에는 동영상 어떻게 처리해서 유튜브 채널 어떻게 되셨는지 꼭 저한테 확인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유튜브를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다 끝났습니다. 저는. 예, 유튜브가 처음 나왔을 때 제 유튜브 한번 그 창덕궁 정각을 한번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핸드폰만 가지고도 막 하는 세상인데 나중에 보니까 선수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카메라도 좋은 거에다가 그냥 그 동영상 처리도 잘해가지고 저는 이제 또 늦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유튜브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강사 생활하면서도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강의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나서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AI도 지금 잘 쓸 수 있는 누구나 다 쓰면 되는데 중간에 누가 나섰어요? 프롬프트 그거 강의하는 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걔 중에는 자꾸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 저거 못 배웠는데 배울 때까지 못 쓰나 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꾸준히 남보다 일찍 시작해서 꾸준히 그리고 하면서 방법을 찾는 거 이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원래 특기시잖아요.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영상 쪽도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기대합니다. 시간은 얼마 정도로 찍어야 됩니까? 시간을 따로 찍지 마시고 닥치는 대로 찍으세요. 그러면 길게 찍은 건 잘라낼 수도 있고 잘라진 거는 합칠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돼요. 그리고 사진으로 찍어놓은 걸 합쳐서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요새는 AI가 어떤 것들이 되냐면 영상으로 찍어놓은 거를 다운로드 받아갖고 텍스트를 추출한다든가 추출한 걸 요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되고 그 다음에 긴 영상을 알아서 1분 미만으로 잘라가지고 릴스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쇼츠 있잖아요. 짧은 영상으로 바꾸고 다 돼요. 그래서 영상 길이에 아무 적이 없이 긴 거는 긴 것대로 찍으시고 짧은 건 짧은 대로 찍으시고 마음껏 찍으세요. 그 대신 내가 1분 아래로 무조건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는 세로로 찍으시는 게 조금 유리해요. 1분 미만짜리는 세로로 찍는다. 그러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가능하면 가로로 찍으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그리고 폰에 보면 옵션이 있는데 사진기 옵션에 보시면 폰마다 다르긴 한데 옆으로 기다란 모양 옵션이 있고 사진기 그 설정에 들어가면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은 정사각형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정사각형 모드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게 있으면 가능하면 카메라와 영상을 정사각형 모드로 세팅을 해 놓으시면 그러면 나중에 가져다 쓸 때 오리지 않고 잘라내지 않고 세로 영상에도 그냥 집어넣기가 적당하고 가로 영상에서도 집어넣기가 적당한 요런 게 돼요. 물론 거기서 다시 잘라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큰 문제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옵션이니까. 저는 보통 3대4로 찍거든요. 여기 보니까 카메라에 1대1이 괜찮아요. 있고 3대4가 있고 19대 6인가? 그걸 그걸 가능하면 온라인 상대 많이 하시려면 1대1을 많이 찍으시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좀 전에 1대1이죠. 제가. 근데 이제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좋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카드 뉴스 만들 때는 직접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로로 된 릴스나 쇼츠 만들 때도 끼워 넣기가 좋고 가로 영상에서도 그거 처리하고 여백에다가 텍스트 처리하거나 다른 거 이렇게 얹으면 되고 그러니까 좋아요. 해보시면 어차피 나를 표현하는 다른 영역 여백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 여백이 1대1에서는 여백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공을 제일 조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